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최근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 할인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환승 제도에서 아예 탈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지만 합의 이틀 만인가요?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문제는 이 서울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좀 마찬가지라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가운데서도 서민의 발로 이용되는 마을버스 환승 문제 어떤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이제 환승 체계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마을버스 업계가 이렇게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까지 나선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사실상 서울시는 그 버스 개편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대신 서울시 버스를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준공영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는 공공버스가 있지만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일부만 그 공영제에 포함이 됐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마을 그 버스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간 회사들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준공영제를 할 때 그 환승 요금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시켜왔는데 그로 인해서 나오는 적자들을 서울시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을버스는 여러 가지 지금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운전기사도 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수입이 감소되고 그런 과정에서 환승 요금제에 따라서 마을버스의 적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환승 요금을 탈퇴하면 수입이 약 거의 50%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제만으로는. 네.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의 어느 정도가 그러면 민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준공영제라고 하셨잖아요. 전체가 다 민영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일부는 준공영제 때 지선버스로 참여한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4가지 색깔로 바뀌었는데 네. 노란색 버스. 네. 이거는 네. 사실 서울시 준공영제에 포함된 지선버스고요. 근데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커졌던 원인이 거기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 참여를 하면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지원받지 네.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예.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대우도 마을버스랑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환승 요금제를 하면 마을버스 업체가 어느 정도 그 요금 수입 정산 과정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탈퇴를 하면은 마을버스 이게 아까 한 반 정도 더 50% 수익이 가는지를 참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대중교통 환승요금제에 따라서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네. 그 정산 과정의 이슈는 사실은 시내버스랑 도시철도 사이에서도 항상 갈등이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마을버스의 경우는 전체 요금의 45% 이하를 가져가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가 가져가서 다시 정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00원이라는 요금을 시민이 지불을 하면 네네. 그거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가져간 건 7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시민들은 200~300원만을 추가 요금을 내서 좋지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정산할 때는 1,200원 대비 700원 이하의 650원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까 네. 그 금액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을버스 측하고요 서울시 측과의 갈등이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거죠, 교수님?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 준공영제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생겨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전에는 코로나가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객을 확 다운시켰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도 대중교통 코로나 이전에 한 19년도 이전에는 일 마을버스 이용객이 한 120만 명쯤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5만 명 이하 수준이에요. 그게 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네. 거군요. 네. 3분의 2보다는 크죠. 120만 명에서 네, 80만 명 네,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아직 못 늘리고 있어서 계속 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더구나 요즘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으로 그 임금도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등등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의 적자 문제가 더 커져서 계속됐던 문제였고 특히 2023년에도 크게 문제가 돼서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다음 매년 조금씩 재정 지원금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서울시가 한 360억 이상, 그다음에 25년에는 400억 이상이 지금 지급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또 400억 원을 네. 지급하기로 네. 돼 있는데 네. 그걸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환승요금제에 따라서 매년 1,000억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왜 그게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많은 경영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다 오픈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가 볼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들어오게 되면 네, 그걸 다 그런 볼 수가 것들 철저하게 있는데 관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 회사의 그런 모든 경영 문제를 시가 100%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어쨌든 아까 그 어떤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네.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마을버스 업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자 폭은 커졌을 거란 생각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기는 하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 양측의 입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제 손해나 적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그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 조합에서는 네. 1,000억 이상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한 400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건 네. 그보다 1,000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참값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참값이라면 이제 진짜 실제가 네, 네. 얼마인지는 네. 모른다. 그다음에 네. 실제 적자 폭 중에 환승 요금제에 의한 적자가 얼마냐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1,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탈퇴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650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럼 그게 단순 산술적으로는 차익이지만 네. 환승 요금제를 안 하면 네.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율이 훨씬 떨어질 거예요. 네. 마을버스는 단구간 거리가 많기 때문에 1,200원에 대한 혹은 500원 이상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저항폭이 생각보다 그렇죠. 클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구간이 짧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지금 일반 시내버스 요금처럼 내고 갈 생각은 없을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시민들은 환승 요금제니까 200~300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1,200원을 다 내야 된다면 저만 같아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높은 지대에 살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사각지대 이게 이제 마을 버스면은 대중교통의 모세혈관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신 분들은 요금을 더 내더라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네. 불편이 초래될 네, 거란 네.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마을버스가 실질적인 버스의 공공성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그렇죠.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공공성이 강화된 마을 버스 회사가 민영으로 완전히 100%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공공성을 같습니다. 떴는데 네, 오히려 네. 민영이다. 예. 참 쉽지가 않은 네, 네. 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이제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환승을 하는지 환승 제도를 이용하는지 시스템을 이용하는지가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사실은 마을버스의 기능 자체가 예. 버스나 지하철의 교통 거점까지 오는 연결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 당연히 환승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 이상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마을버스 이용하는 시민 중에서 65%가 이상이
시내버스, 환승이다. 지하철 네. 이런 걸 환승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승을 많이 우리가 해주고 있으니까 재정 지원 늘려달라고 또 할 법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계속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네. 근데 아까 코로나 이후에 80만 명대 이용객이 거의 안 늘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거에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은 마을버스의 이용객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서비스 향상이나 네. 배차 간격이나 마을 노선 개편 등을 통해서 마을버스를 코로나 이전 정도 수준이라도 네. 회복을 시켜야 되는 노력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사실 서울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든가 네. 배차 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배차 간격이 좀 띄엄띄엄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환승제만으로 적자가 오는 건 아니다라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라는 그게 서울시의 말씀이신 생각입니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네. 이제 그 마을버스 그 운송사업조합에서 얘기하는데 현행법상 마을버스의 환승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수님? 사실은 그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에서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환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환승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네. 그거보다 상위법인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네. 그 어떤 대중교통의 요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때는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조항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승인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승요금제를 탈퇴하고 요금을 변경해서 높게 받으면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니까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면 면허 등록을 폐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도 이거는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는데 네.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속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만 아마도 어려움이 너무 가중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인 상황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점이 그다음에 그런 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주장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이 이제 더 커진 게 그 기후 동행 카드요. 네. 그 적자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마을버스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기후동행 카드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요금 지불 수단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적용하는 방법에서 조금 개선했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요? 특히 이제 문제가 무제한 이용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카드가 여러 개가 있죠. KPS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후동행 카드도 있는데 그런 무제한 이용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네. 공공요금이 사실 너무 싼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무제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할인제를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근데 그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기후동행 카드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400억 정도가 적자가 날 거라고 하고 기후동행 카드로 인한 적자가 거기는 이제 적자가 나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50%는 서울시가 보존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만큼 보존해준 금액이 나오니 네. 또 마을버스에 보존해주는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더 느끼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대중교통에 관련된 예산에서 보존되는 거일 네.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게 네, 교수님 네, 생각이신 것 네. 같은데 아니면 예. 요금 자체를 높여야죠. 6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10,000원이라도 높여서 적자폭을 최근 그 줄여야겠죠. 운행 시작했다 중단한 한강버스 이것도 그 기후동행 카드로 무제한 탑승 가능하게 했었다면서요. 이게 결국은 이제 서울시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 기후동행 카드에 한강버스를 포함시키는 여부는 뭐 결정을 했다면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러니 기후동행 카드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죠. 네. 근데 그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먼저 기후동행 카드에 넣어서
무제한 탑승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서울시하고 이제 서울 그 마을버스 조합 간의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계속 진척이 되고 있어요. 합의됐다 그랬다가 또 번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추석 전에 네. 그 합의가 됐다라고 발표를 해서 네. 저는 잘 됐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시 이틀인가 지나서 또 아니다라고 또 조합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조합이 사실은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가 받아들여준 건 두 가지였고요. 네. 근데 마지막 환승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승 요금제에 대한 제도화가 되지 않았으니 네.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고 서울시는 환승 요금제 탈퇴는 불가능하니 네. 재정 지원을 더 해줌으로써 네.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줬다. 이런 주장이 조금 다른 거죠. 혹시 서울시는 지금 마을버스 운송조합에 있는 그 민영 업체들이요. 그 업체들이 준공영제로 오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니죠? 뭐 그것까지는 직접 제안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대안이긴 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마을버스 조합의 그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경영 상태가 좀 공유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야지 네. 좀 이렇게 맞습니다. 접점을 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서로 간의 이해를 더 높이고 네. 또 받아들일 건 더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은 네. 그 정보 공유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가장 수도권에 있는 뭐 지역을 찾아보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한 이후에 인천이 준공영제를 했고요. 네. 인천이 준공영제를 할 때 모든 마을버스를 다 준공영제 안에 편입을 시켰어요. 아 모든 네, 마을버스를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만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천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는 이제 공공버스하고 준공영제 버스가 있습니다. 공공버스라는 건 뭐 완전히 그냥 그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양주시의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포함시키려고 노력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도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에 의한 그 세금 보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는 2004년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를 하면서 마을버스 편입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이 서울이 제일 싼 거예요? 경기도 이쪽이 더 비싸다면서요?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6월에 마을버스 요금을 900원에서 1,200원을 올려줬죠. 네, 그래요. 자 이번에 그 서울 그 시의 마을버스 문제를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대중교통 문제 어떤 거를 좀 되짚어봐야 될지 또 이 서울의 마을버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언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대중교통은 사실은 서민의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 목적이 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지금 고속의 어떤 간선버스 대중교통이나 저속의 지선 서비스를 조금 더 융합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마을버스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선도 좀 개편을 하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10km 이상이 되는 노선 운행하는 노선들도 있거든요. 그건 마을버스의 기능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 개편도 좀 해야 되겠고, 근데 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운전기사들도 수급하기가 어렵고. 그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운행하기 좀 쉬운 노선부터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마을버스 도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동작구와 동대문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곧 가까운 시기에 6개 자치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게 조금씩 늘어나면 그거를 통해서 뭐 인건비도 좀 줄이고 마을버스 서비스도 좀 향상되고 또 준공영제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 마을버스의 서비스 향상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기사분들에 비해서 마을버스 그 기사분들의 그 처우가 훨씬 낮다고 들었습니다. 85% 이하 정도입니다. 그 말씀 중에 준공영제가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의 서울시가 갖고 있는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적자를 보존해 줄 수밖에 없고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2004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20년이 지났고 그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네. 조금씩 서울시가 세금을 보존해 주는 거를 좀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제 서울시 마을 중공영제 2기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이동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